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지만 국민의당 공천을 둘러싼 후폭풍도 상당한데요. 연일 몸싸움이 이어졌고요. 비례대표 명단은 개파안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벨기에 브뤼셀 테러로 유럽 전역에 다시 테러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벨기에 상황 어떤지 글로벌 정면 승부에서 현지를 직접 연결합니다. 오늘 문자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국민의당 공천재심위위원장인 문병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문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네. 후보자 등록일 시작됐는데요. 등록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오늘. 아, 이제 첫날 하셨군요. 네네. 자, 이 낙천한 후보들의 재심은 기각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렇다면 이 지역구와 비례대표까지 이제 공천은 다 마무리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53개 지역구 중에서 총 176곳의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네. 176곳. 예. 네. 전체 이 153개 지역구를 채우지는 못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비례대표를 개파에 따라서 안배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공정성장과 격차 해소가 당의 정체성인데, 네. 여기에 부합하는 인물들을 배치했고요. 네. 또 과학기술인을 우대했습니다. 네. 과학기술이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먹거리를 창조한다고 보고요. 네. 굉장히 많이 그 중요성을 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개파 안배라기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했죠. 네. 예, 능력이 있는데 개파라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능력이 없는데 개파만으로 배치했다는 문제지만은 네. 능력 있는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개파 안배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개파 안배라고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네. 능력 위주로 배치했다. 예. 자, 말씀하신 대로요. 지금 기호 1번, 기호 2번 여성, 남성 모두 다 물리학자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비례대표의 경우에 과학자를 전진 배치했는데 자, 네. 과학기술 정책 어찌 보면 이 국민의당의 정체성 반영된 결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 개발 R&D 쪽 과학기술 분야 혁신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자를 우대하고 앞으로 이제 과학 분야에서 좀 더 국가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나 또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과학기술 분야를 우대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안철수 대표가 이 IT 기업 CEO 출신이니까 네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도 또 더불어민주당도 다 1번이 과학자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 알파고 공천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차별화가 네네.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아무래도 이제 과학기술이나 IT 쪽이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야 된다. 그런 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각 당에서도 아마 그런 점을 감안해서 비슷하게 공천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네. 차별화가 없더라도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대의 흐름이 과학기술을 중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이런 대목의 비판이 있어요. 지금 이 공심위원들이 이 비례대표를 받은 상황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비례대표를 주기 위해서 당규까지 삭제했다. 이 꼼수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것은 당규가 좀 애매합니다. 네. 명백하게 공관위원은 안 된다라는 건 아닌데요. 네네. 정확한 당규는 이제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후보자 추천 대상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공관위원들은 비례대표 추천위원회 위원은 아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그걸 명확히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 애매한 규정을 명확한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부랴부랴 급조해서 삭제하고 그런 꼼수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공관위원 중에 일부가 비례대표가 된 경우가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뭐 절차적인 근데 두 분 다 뭐 안정권을 받은 건 아니라서요. 네네.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안정권은 아니다. 자, 네. 하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이제 논란도 있었는데 네. 이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재심을 신청한 후보들의 이의가 상당히 지금 강경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어찌 보면은 뭐 이제 여야 모든 당이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히 좀 격하게 공천 갈등으로 이제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게 보도가 됐고요. 또 이게 네. 도끼도 등장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 정치의 구태를 반복한 거 아니냐, 새 정치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네. 쏟아졌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일부 이 한 후보들이 좀 과도한 행동을 보인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네. 정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에서는 그 당헌 당규와 그 공천 과정을 잘 살펴보고 네. 최종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공천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공천에 탈락된 분들은 억울한 점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고 네. 그런 것들이 좀 그렇게 폭넓은 공감을 얻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어차피 공천 때 되면은 늘상 이제 그 낙천한 후보들의 몸싸움이나 항의가 이어지는데요. 네. 금년에도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일의 반복이고 뭐 과거보다 크게 뭐 벗어난 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박주선 의원은 서류로 또 머리를 맞았고요. 또 이 몸싸움 과정에 이 문 의원님도 계셨었죠.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 뒤에 그 바깥에 몸싸움 과정에는 있어가지고요. 네네. 그럼 문 의원님이 밖에서 뭐 이렇게 좀 이 소리치신 게 있나요? 반말로? 아이고 그건 아니고요. 뭐 네. 일부 제가 재심을 다 기각했는데 네네. 일부 이제 그 이 시청자들이 뭐 네. 항의가 있었습니다만 네. 그렇게 뭐 소란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럼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국민의당이 좀 새로 만들어진 신당이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었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뭔가 좀 이 모여든 사람들이 여야 지금 양대 거대 정당에서 탈락한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좀 이제 억울함이나 어떤 뭐 그런 마음이 컸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절차상 조금 이제 뭐 실무적으로 좀 소홀한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항의가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은 뭐 크게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잘못되거나 당헌 당규 위반되거나 그러지는 네.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다고 네. 생각합니다. 공천의 과정은 공정했다. 네네. 네,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요. 지금 인천의 13개 전체 선거구에서 총선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네. 결국 저 당대당은 아니어도 지역별 후보별 연대를 하겠다 하고 그 행동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요. 네네. 자, 그럼 같은 또 야당에 속해 있는 이 신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도 뭐 단일화 논의를 일부 했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거나 네. 존중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이죠. 지금 네. 사실상 이제 후보 등록이 있기 때문에 뭐 단일화 논의는 이제 힘들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혹시 또 부분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부산 사하에서는 국민의당 후보와도 단일화가 됐다는 또 소식도 들려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개별적으로 네. 이제 지역구마다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단일화 할 수는 있겠죠. 아, 지역구 후보들 간의 필요에 따라서 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럼 네. 앞으로도 좀 이 단일화에 대한 노력 더 추진해 보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이제 후보자들이나 지역구 사장에 따라서 단일화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네. 막거나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후보의 판단에 맡기겠다. 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네, 필요하다면 할 수는 있다. 네네. 자, 특히 이 여당은요. 지금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의당이 이제 창당되면서 일려 다야로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네네. 좀 국민의당을 이제 비판했던 이제 이유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다야 구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에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 여야 구도가 국민의당이 3당으로 자리를 좀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국민들께서는 기성 양당 정치, 기성 구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그 국민의당에게 의석을 주셔서 아마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새누리당도 지금 상당히 지금 분화가 되고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해볼 만한 싸움이다. 3당이 네. 필요하다. 문 의원님 예전에 그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이 탈당 즈음에서 이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 하실 때 제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국민들이 선거에서 선택할 때 이 쉰 반찬과 썩은 반찬만 고르게 해준 정치 풍토다. 맞습니다. 새로운 이제 신선한 반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어떤 신선한 반찬 준비했나요 이번에? 저희는 이제 지금 새누리당은 1% 특권층을 대변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그 다음 한 10% 정도 되는 먹고 살만한 국민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 우리나라의 90% 국민들은 다 먹고 살기 힘들고 허덕이는 국민이거든요. 네. 그 90% 국민을 지금까지 기성 정치권이 대변을 못했는데 네. 우리 국민의당은 이름 그대로 국민의당답게 네. 그 삶에 허덕이는 90%의 국민을 대변하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변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하고 계십니다. 네네. 결과는 또 이제 열심히 총선 과정을 뛰셔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공천재심위원장 문병호 의원이었습니다.